그래서 제가 빛날맘 초기 때도 몇 번을 설득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몇 분을 붙들고서. 내가 5, 6년 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시작했지. 내가 네이버 직원도 아니고 블로그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컴퓨터에 컴자 뭐 이런 것도 파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근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5, 6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난 이웃들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 고생을 보면서 나중에 와서는 저를 이제 많이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아예 처음 시작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어떤 육아맘이 어떤 과정으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수익화를 냈는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엄마들 빛날맘 스터디하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시간이 저보다 단축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새 블로그를 다시 만들기까지 아무도 도와주거나 조언해준 사람이 없었고 이때 당시는 이런 블로그 강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뭘 배워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그냥 글 썼어요. 그냥 글 열심히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애지우고 글 쓰고 애지우고 글 쓰고 그냥 맨날 똑같은 사진 맨날 똑같은 글만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랑 똑같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세 분이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자, 저는요, 2016년도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냥 임신을 했던가 아니면은 출산을 했던가 집에서 이제 쉬게 되면서 사실 신생아를 키울 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죠? 아이가 잘 때 얘를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블로그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2016년도였고요. 지금 요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연년생을 출산을 했거든요. 조리원에서 제 조리원 동기예요. 가족 조리원을 찾아가지고 저는 이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조리원 동기도 없어서 계속 외로웠어요. 정말. 그래서 계속 외로웠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계속 블로그를 썼고요. 처음에 2016년도 시작했을 때 100에서 200의 방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1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100에서 200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100에서 200명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유지가 됐느냐? 시간이 남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정도 할 때쯤부터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물어보기를 시작했더니, 뭔가 검색을 해봐라. 저품질 아니냐. 안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지? 뭘 찾아봐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뭐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뭐 강의, 유튜브, 블로그, 뭐 어디든 뭐 이렇게 막 다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뭐 어려워요.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구름 같은 소리를 좀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어쨌든 계속 찾아봤고 그때 가가지고 제가 저품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새로 블로그를 개설한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하고 글을 쓰고 사진도 똑같은 사진 안 하고 뭐 컨텐츠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500까지는 올려봤어요. 아, 이제 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서 3년 만에 검색이 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300에서 500 정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와, 여러분. 이 되게 진땀나는 얘기가 빛날만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되게 속상해할 때가 뭐냐면 저한테 배우시고 나서 한 달, 두 달 만에 천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 진짜 옛날에 난 뭐 했니? 그 시간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절대 포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해서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 2018년도에 이제 새로 개설을 했지만, 자, 어떤가요? 똑같이 그 엄마예요. 그냥 똑같이 엄마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얘 애만 바뀌어서 계속 그냥 안고 댕기고 안고 다니고 애들 자잖아요. 그때가 이제 행운이니까 그때 또 커피숍에 앉아서 핸드폰하고 애 깰까 봐 조심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핸드폰 그만하라 그러고 똑같아요. 2018년도에 아우 똑같아요.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고 계속 싸웠어요. 자, 이때 그래서 일단 블로그를 그래도 한 3, 4년 했으니까 이웃은 쌓였어요. 이웃은 쌓여서 서로 나눔 이벤트도 하고 이제 한두 명 그냥 언니 동생 하는 사이도 생겼으니까 뭐 옷도 물려주기도 하고 감사한 이웃들도 만나고 해서 버틴 것 같아요. 그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텼고 어쨌든 검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운 좋게 뭐 단행본 하나, 서평단 하나, 뭐 보드게임 중에 10,000원, 20,000원짜리 하나가 당첨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바로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받은 거를 정말 아껴서 깨끗이 사용해서 당근에 팔아서 그걸로 아이들 책이랑 교보를 사줬어요. 왜냐하면 외벌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되게 이렇게 지금의 이 저희 집 꾸민 그 모습과는 정말 달라요. 그 다음에 2020년도 2월에 육아 인플루언서라는 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머물러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버텨온 사람이 없어요. 이미 떠날 사람 반절 이상이 엄마들이 다 인스타그램으로 떠나거나 포기를 하거나 둘째를 낳고 접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접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접어버려요. 내가 못하나 봐. 근데 이거는 블로그만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채널에 가셔도 거의 한 1, 2년 하다가 포기하시거든요. 어. 그런데 그때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이후를 밟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해온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체험단 당첨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육아 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당첨은 한 번에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죽어라 글을 썼으니까 1,000은 넘었어요. 한 2년 만에 그래도 1,500 정도 찍었어요. 자, 2020년 2월에 인플루언서에 당첨이 되었고 그다음에 좀 주변을 막 이리저리 살펴보고 눈치를 보다가 5월부터 이렇게 하는가 보다 눈치로 때려 맞춰가지고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에 어떤 이런 스터디였죠. 모임 같은 경우. 이때 당시가 신사임당님이나 유튜브에서 뭐 당군일에 최대 돈 벌 수 있는 시기 막 이러면서 유튜브 강의가 막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쓰기 모임에 들어갔는데 웬걸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른분들까지 이제 엄마들이 다 모여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를 한번 해주겠다. 줌으로 한번 해주겠다. 우리 조언을 모아서 줌으로 한번 해주고 그걸 하려고 줌을 배웠어요. 그걸 하려고. 줌을 몰랐어요. 그때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왜 강의를 안 하냐. 네. 뭐 이거가 강의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이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몇 년을 고생했죠. 지금 이미 4 년, 5년 차 고생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품질이 되는지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 정도 개념은 있잖아요. 키워드 뭐 몇 번 쓰면 되고 이 정도 개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무료로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제 이분 그쪽 리더와 나눠 가지고서 페이를 벌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수익을 제대로 낸 건 처음인 거죠. 2020년도에. 그리고서 사람들이 "아니 혼자서 이렇게 솔로로 오픈을 해 봐라.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말고 글쓰기가 아니라 너는 블로그 강의지 않냐. 너무 이거 강의해 보기가 너무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응원을 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빛날밤 1기를 오픈을 했고 지금은 이때 리스트 같은 경우도 안 남아 있어서 뭐 네이버 포미건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한 10명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14명 정도? 거의 10명에서 이제 넘어온 기수 분들이죠. 아마 이때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때 당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이 정도 알았는데 이걸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부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심지어 제가 파워포인트라던가 그때 포토스케이프라고 블로거들이 조금 잘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사진을 뭐 유사문서가 안 되게끔 포토스케이프라는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약간 사진을 약간 변형해줘서 세탁을 해준다고 해서 그런 걸 활용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때까지도 계속 핸드폰으로 100% 9% 99.9라고 얘기해요. 가끔 카메라 쓸 때는 정말 가끔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핸드폰으로 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 같은 걸 거의 검색도 안 해보고 잘 몰랐어요. 근데도 1000을 넘겼고 어쨌든 2000까지를 여기 도달을 했던 때가 요 정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반 1개에서 시작해서 반이 이제 2개에서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을 때 현재는 반은 4개로 개설이 돼 있고요. 브랜딩반 같은 경우는 거의 스태프분들이 조금 강사나 스태프분들이 포진을 해 있고 아니면 수익화하는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반에서 그 성장반으로 넘어가고 인플루언서 준비반이 있고요. 인플루언서 합격자 분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합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부 챌린지나 글쓰기 챌린지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자가 평균 4천, 이제 최근 7천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었고 이번 달 에드포스트는 60만 원 정도입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을 보시면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 애드포스트 6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남의 일처럼 들으시거든요. 아까 제가 굳이 제 연도를, 아니 제가 얼마나 유명하다고 제가 뭐 저렇게 나열을 할 이유는 없는데, 많이들 제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가꾸어진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제 오늘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다라던가.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 내 중에서 브랜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가 더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해야 되겠는 거를 해왔을 뿐이에요. 강의를 하려고 유튜브를 더 공부를 했고, 방문자를 높이려고 또 그걸 찾아보고, 애드포스트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찾아봤을 뿐이에요. 2020년도 애드포스트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과 동일한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치인데 1월 1일이 400원. 그 다음 2,000원도 운 좋게 있을 수는 있는데 100원. 반갑죠, 여러분. 그죠? 이런 얘기들은 반갑죠. 처음에는 저도 이랬다는 거예요. 2020년도까지도. 제가 2016년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예 이렇게 누가 들어주고 얘기를 할 상대도 없었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상대도 없었기 때문에 키워드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없었던 시기에 블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3, 4년 내내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옛날만 엄마들이랑 글감을 나누고 애드포스트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방문자가 100, 200인데도 하루에 10,000원, 20,000원 터지고 한 달에 10만 원 터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정말 옆에 같이 블로그 하는 언니라던가 친한 언니 붙들고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애 둘을 업고 안고 아까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보드게임을 다시 되팔고 당근에 파는데 택배로 보내잖아요. 편의점 가가지고. 그거 애들 데리고서 왔다 갔다 등원시키면서 그 포장해서 보내면서 나 블로그 왜 하고 있지? 심지어 저 상담 배우고 대학원까지도 나왔어요. 대학원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바로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고민을 거의 3, 4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질문 중에 사실 거의 80%, 90%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제 자신한테 처음에 블로그가 저품질을 깨달았을 때 블로그를 이사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너무 아깝잖아요. 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한테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수익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아깝든 안 아깝든 만들어 봐야죠. 도전해 봐야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은 걸렸어요, 고민하는 시간은. 그다음에 제가 '아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그 언니한테 계속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나고 속상도 했지만 막 애들 잠시간 안 맞고 나 쉬지도 못하고 남편 야근하고 그러면 진짜 눈물도 나고 너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남편은 그때 생각했을 때는 핸드폰으로 애가 뭐를 하고 수익도 없기 때문에 사실 촉이 아무리 뭐 당첨이 돼도 단행본 당첨이 되잖아요. 남편 입장에선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단행본 그것 때문에 밤새서 네가 글을 쓴다고 이걸 이해하기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너무 속상했죠. 누군가 응원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전혀 받거나 저희 집에 누가 오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양쪽 어머님들이 가장이라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를 데리고 조리원에 가서 아이랑 같이 지내는 게 당연했고, 저는 첫째 안고 출산하러 이제 진통 오는데도 첫째를 배에 안고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출산을 바로 하자마자 첫째가 들어오면 바로 링거 제 손으로 빼고서 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연년생이라 얘가 2살인가? 뭐 3살 뭐 계산도 안 돼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설명도 안 통하니까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주사 바늘을 들고 할 수가 밖에 없으니까. 이렇다 보니까 뭐 도움을 청한다는 거 자체는 저한테 되게 욕심? 이렇게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남편만 믿을 구석 한 구석인데 남편이 한참 30대 40대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늦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짜증나면 글을 썼고 화가 나면 글을 썼고 남편이랑 싸우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상담사라는 게 이제 주변에서 "너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요. 상담센터도 아이들 하원 후에, 하교 후에 오거든요, 거의. 12시, 1시에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7시, 8시까지 일할 사람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뭐 구하려면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둘을 맡기고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7시, 8시에 막 뛰어가면 제가 멘탈이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럼 뭐죠? 제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화를 낼 때 남편한테 설득한 방법이 뭐냐면, 제 생각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단호해야 해요. 그래야 남편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고 저도 제가 그거를 아이들을 맡기고 왔다 갔다 7시까지 8시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 때 "당신도 안 되지 않냐? 나도 안 된다. 3 살, 4살 때까지는 난 못하겠다. 그거 눈물 나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난 이거라도 하는 거니까.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난 이거라도 하니까 이걸로 풀고 밤새는 것은 뭐라고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나씩 2개씩 남편한테 좀 규칙을 만들어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쪼끔은 되죠, 그래도. 늦게 잔다거나 핸드폰을 하는 것 자체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얘가 그렇게 진실되게,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주말에 만날 사람도 이사 다니다 보니까 없고, 남편 따라 이사 다니면 우리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친구들. 그러고 조리원 동기도 저는 첫째가 조리원 동기고 양쪽 부모님 상태들은 안 되고 하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쪼끔 하게끔 되었죠. 자, 그다음에 2021 년도에 보시면 확연하게 에드포스트가 상승한 걸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결국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하기로. 자, 2016 년도부터 2018 년도까지 저품질인 걸 깨닫고 2018 년도 4 월부터 새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방문자를 올리기를 시작했고, 그다음부터는 애드포스트를 올려야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4 년, 5년 동안 내가 고생한 게 왜 하루에 900 원밖에 안 돼? 100 원밖에 안 해?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여러분들랑 똑같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이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속상하면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를 코칭했는데 친구가 3 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글 거의 100 개를 썼어요. 그래서 "100 개만 더 쓰면 인플루언서 지원하면 붙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4 개월 차 되니까 얘가 지치더라고요, 수익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서 어떻게 3 개월 만에 사람이 수익이 갑자기 저처럼 월 100이 터지고 200이 터지겠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면 모를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억울함과 화, 내가 여태까지 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노력을 했잖아요. 더 속상한 만큼 그때그때 만약에 듣게 되는 것들, 이때 당시는 키워드 마스터를 몰랐고 네이버 광고라는 거 그런 거를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물론 저도 컴퓨터 잘 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진 못했고 고민하고 미루다가 그래도 또 해보고 아우 하지 말까 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보고 어쨌든 난 복직할 건 아니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글을 썼더니 조금씩 상승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2022년이 돼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가 붙었고 또 노력하고 하다가 이때 가격에서 지금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최근에 지금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에 최고 하루에 76,000원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수익이 되게 괜찮은 편이라서 이번 달에 세금을 8.8%를 공제하더라도 한 6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거의 오늘 제가 정리하는 이야기는 좀 많은 질문을 받았고, 아니, 쑥발마미처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할 여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왜 안 되죠? 계속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싶고, 그리고 꼭 이걸 하고 싶은지 정말 할 거면 흔들리지 마시고 쭉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뭐 어떤 이렇게 관련된 어떤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 내가 흔들릴 만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면 빨리 그냥, 그 사람을 팔로우를 지우든, 이웃 신청을 취소하든, 그 카톡에서 나오든, 정리를 빨리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정이 있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시간에 글을 써요. 그래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건 저 아침에 아이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졸업식 갔다 온 다음에 저 아이들 테레비 볼 때 다시 시간이 나는 건 저는 5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전에는 핸드폰으로 제가 애들 카봇 볼 때 핸드폰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카봇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재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살, 4살 때는 아이들 보는 게 다 같이 재밌고 그렇지만 4살, 5살 같이 먹다 보면 카봇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니핑도 한 시즌 1까지나 재밌지. 이제 2, 3 넘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핸드폰을 하기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4살, 5살, 6살이 돼가면서 아예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가 핸드폰으로 지금 글을 쓰고 사진을 쓰는 것이다. 아예 설명을 해주고 집에 온 책이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이라던가 아니면 이거 선물을 여기서 이렇게 선물을 준 것이다. 너가 너무 잘 신고 너가 책을 너무 잘 봐서 선물을 준 것이다.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골고루 만약에 한 바퀴 본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엄마가 더 신청을 해보겠다. 심지어 제가 신청을 해보고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되게 좀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핸드폰을 할 때 또는 제가 이렇게 컴퓨터도 지금 PPT를 만들면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럼 애들 오며 가며 남편이 좀 오늘 도와줬는데 오며 가며 이렇게 하다가 엄마 강의 준비 아직 안 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애들 오늘은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좀 최근에 좀 잘못한 게 있어갖고 그런 거지, 여러분. 항상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도 또 싸웠어요. 그래서 난 왜 안 되는 걸까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내가 물어서 정리를 했을 때, 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오후에도 제가 글 2개를 썼고, 사진 한 장 저장해놓고 원고 넘길 게 있거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제가 할 일에 몰입을 해요. 제가 할 일에 몰입을 해서 수익을 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이거는 제 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저희 가족이나 경제적인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변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 나쁜 상황이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한다고 하여. 나 왜 안 되지? 그걸 계속 한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나에게 도움되는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분만 나빠질 뿐이에요. 저도 물론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남의 탓을 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거를 얘기할 당사자가 없었고, 예를 들어 블로그 이웃이랑 친해져서, 블로그 언니랑 친해져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언니는 이걸 노력할 마음이 없고, 아예 이쪽을 뭐 파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저를 그냥 안쓰러워만 했죠. 아이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지 저만 혼자서 얘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제가 온 길을 알려드리잖아요.
인플루언서 당첨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인플루언서 당첨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애드포스트 올릴 수가 있고, 단가 생각하시면 되고, 글을 어떤 글을 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달라지고, 상위 노출에 따라서 업체가 연락이 온다. 여러분들이 월 100 버는 게 체험단만으로는 진짜 몇 달 안에 가능한 것이고, 이걸 현금화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갈 건데, 다 제시를 해드리고 다 들어드리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대답 같은 경우는. 그러니 여러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 좀 흔들리고 고민될 시간이 생기시면 오히려 그 시간을 빨리 끊으셔요, 그냥. 생각을 빨리 접으시고 바로 전환하셔서 차라리 커피 한 잔 타드세요. 그리고 글을 쓰세요. 아니면 책을 읽으세요.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돼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다는 걸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 성공 비결은요, 다른 거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저 심지어 여태까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양가 도움이나 이런 게 아직도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제 뒤에 있는데도 강의 준비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서 옆에서 안고서 핸드폰으로 글 쓰고, 둘째 입덧 끝나면 다시 글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게 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큰 계획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성공하신 분들한테서도 다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무슨 예언자가 아닌 이상 1년 후, 2년 후의 계획이 있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이번 달 계획이라던가 앞에 뭐 2달, 3달 계획, 빛날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걸 하면은 우리가 더 도움이 될지, 엄마들이 더 발전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집중을 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나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아이들과 좀 독립하고 분리하고 좀 서로의 시간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가 처음에 했던 게 각자 30분씩 책 읽자, 우리. 그래서 저희 둘째가 굴러다녔어요, 바닥에서 처음에는. 얘가 4살 때 심심하다고 굴러다녔어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제가 글을 쓸 수 있고 강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둘째가 자고 싶다고, 첫째가 저랑 같이 자고 싶다고 살 만지고 자는 애인데 문을 제가 잠궜어요. 애가 우는데. 안녕 그러고서. 강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아이들과 이렇게 노력해서 왔는데 가다 보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해낼 거니까요. 다음날 아이들한테 기다려줘서 고맙다.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를 100번 반복하면 아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은 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도 사실 성공했다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유감함으로써 요 정도면 그래도 정말 꽤 말을 할 수 있고 잘한 것 같다. 월 300만 원을 넘겼다면 그거는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엄마들한테 이 방법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말을 해야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더 갈 길은 많은 것 같는데 이 정도도 생각 못 했긴 해요. 2년 전 제가 인플루언서 붙었을 때 당시도 여기 인플루언서 요즘에 붙거나 붙으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인플루언서에 당첨이 된다? 방문자 1000 넘었으면 좋겠어요? 5000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넘어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 김미경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그 드로앤드류 님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김미경 선생님이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난 내가 이렇게 뭔가 큰 목표를 잡고 가고 내가 이번에 웹 그 책을 만들 거라는 생각까지는 진짜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번에 신간은 정말 어려워요. 저 그냥 훑고 그냥 훑기만 했어요. 생각 못 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쓰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 심지어 알고리즘이 김미경 선생님 강의를 저한테 띄워주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었대요. 음대 나온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비웃었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고 자기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강의였어요. 어. 그런 걸 보면서 아,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고 이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꿈을 꾸시고 그 대신 자유롭게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고 제가 오늘 잠깐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같이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연님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오늘 특강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있어 보이게끔 자꾸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잘 몰라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남편이 자꾸 밤새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걸로 어필을 했는데
2,400만 원을 벌었다. 이랬더니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혼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내가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못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월 1,000을 벌 수 있다, 월 500을 벌 수 있다, 해보겠다. 왜 꿈을 꾸면 안 되나요? 꿈을 꿔볼 수도 있잖아요.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보도록 노력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응할 거 아니에요. 저도 월 300 벌 거라 생각 전혀 못 했거든요. 저 작년까지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자책이요. 저 막 억으로 끄는 사람도 아니라서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막 콕하고 막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한테 막 팔고 이런 것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거냐면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전자책도 구매하고 제 스터디도 들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을 해주시고 이렇게 건너 건너 가게 되고 그분들이 입소문을 나서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강의를 하면 아이가 알아서 문을 제가 하도 강제로 이렇게 잠그고 "안 돼, 안 돼."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지 그걸 기억을 하는지 문을 잠가 주겠다고 "엄마 문 잠가 줄까?" 이러면서 이제 문을 잠가 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뭐 미안해하지 않고 "너무 고맙다." 응원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는. 아이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특히나 이 친구는 이제 딸이잖아요. 이 친구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오늘도 그림을 그리는데 보시면 예상이 되겠지만 2층 집을 그렸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저희가 집에서 아이들이 뛰면 뛰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 따로 집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는 엄마라서 "아빠 회사 가지 마." 뭐 오늘 졸업식 끝나고 다시 회사 돌아가는 남편에게 "아빠 회사 가지 마." 애들이 그럴 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아빠 가실 수 없는데 우리 열심히 돈도 모으고 해 가지고 아빠 나중에 같이 이렇게 시간도 많이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고 실제로 아이랑 돈도 모아 보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2층 집에서 그러면 살면 참 좋겠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가지면 이사 다닐 걱정도 없고 친구들 헤어지고 자꾸 속상해하길래." 그런 얘기를 해 줬더니 아이들이 2층 집을 계속 그려요. 2층 집을 계속 그리고 꼭 계단 있는 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되게. "엄마 우리 나중에는 2층 집에 갈 거잖아. 이런 집을 가서 살면 좋겠잖아." 맞아요. 계단 힘들어요. 알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놀러 가 보고서 아이들과 다시 얘기를 해 봤어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약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큰 집 치우기도 좀 힘들고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 그걸 가지고서 계속 아이들이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차적으로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꿈이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되고 2 차적으로 가족, 일단 남편, 그다음에 아이들까지도 설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가족, 한 배를 탔을 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 꿈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어 오늘도 아이들 졸업식 때문에 이제 남편이랑 이제 좀 느낀바들이 쪼끔 있었어요. 뭐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저만 보낸 거죠. 남편은 계속 바쁘다고 하고 야근하고 막 이래서. 근데 영상 편지 중에 다른 남편들은 뭐 나오기도 하고 찍어 주신 분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내가 말한 게. 일만 해서는 안 된다. 회사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고 초등학교고 곧 또 클 건데 그때는 우리를 안 찾을 텐데." 네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으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한 3 학년, 4 학년 정도면 친구랑 놀러 가고 싶지 부모님이랑 아주 사이가 좋으면 반 정도 놀러 가고 5-6 학년도 되면 진짜 부모님이랑 거의 놀러 안 가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또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걸 계속 얘기를 해 줘서 그래도 함께 육아를 하자고 설득까지는 했는데 근데 회사에 대한 그런 뭔가 뭐 회식 뭐 야유회 이런 거가 이게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 주일에 2-3번 늦게 오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졸업식 준비, 졸업식 꽃다발, 아이 어디 스튜디오 촬영 잡으면 아이들 옷, 아이들 크는 대로 옷, 먹는 거, 간식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로 남편한테 전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둘째 아이의 미래다. 자기야, 내가 쟤가 커서 보여지는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 사위가 내 딸이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고 힘들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사위가 그렇게 하려면 자기부터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랑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되게 일을 많이 어느 정도 시켰냐면 저희 첫째가 오늘 졸업식에서 영상 편지로 "엄마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애들은 어 뭐 사줘라든가 아니면은 "엄마 낳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코로나 가정보육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제가 일을 했으니까 강의를 했으니까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혼자 볶음밥을 데워 먹거나 혼자 치우거나 혼자 위에 싱크대 위에 스텝 밟고 올라가서 꺼내고 이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제 일을 다 도와줬어야 돼요. 그걸 항상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저희 집을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저희 가족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저 혼자만 하면은 이건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갈 때 저는 제 딸의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다를 상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같이 정신없고 졸업식 갔다 오고 피곤하고 힘든 날도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고 엄마들 위해서 강의도 계속 준비할 거고 저희 아이가 행복해하는 일로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꿈꾸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